오늘은 채권자 재산 조회에 관한 영상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어떤 재산까지 확인 가능하고 한간에 떠도는 두 가지 소문, 우체국 단위 농협과 새마을금고 계좌 압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카드 결제, 빌린 돈 등을 이제 제대로 갚지 못하거나 내지 못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 압류가 진행되죠. 최근 국민연금을 연체해서 압류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은행 계좌부터 압류를 하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차도 아주 간편하고 계좌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일단은 금전거래가 불가능해지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계좌 출금이 막히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을 이제 다른 곳에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채권 회수를 하려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이제 지금 한간에 떠도는 잘못된 소문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체국 계좌는 압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요거의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는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축협, 수협, 신협 이런 데들은 지방에 이제 1000개가 넘는 지점이 있어서 하나씩 계좌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류 걸기가 어렵다 라는 이제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압류 걸리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는 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정답은 아주 낮은 확률로 가능은 하나 재산조회는 모두 가능합니다. 우체국이든 단위농협이든 새마을금고든 상관없이 조회는 아주 간단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당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나눠서 50만원 이하의 잔액을 유지할 경우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조회가 되지 않거든요. 먼저 우체국 계좌는 압류되지 않는다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법원에서 재산조회하는 금융기관을 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부분의 금융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 외국계 보험사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체국은 이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체국은 금융기관 목록에는 빠져 있지만 재산조회 항목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 재산조회 그 서식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하는데 이제 5,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처음엔 재산조회하는데 왜 이제 법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조회할까 싶었는데,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조회하면 우체국이 있는 계좌는 당연히 이제 조회가 되죠. 결국 우체국 계좌도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무자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고 계좌에 재산이 있다면 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좌 정지도 시킬 수 있고요. 혹시라도 채권자가 재산 조회 신청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목을 조회하는 이유를 몰라서나 또는 수수료를 아끼려고 제외시킬 확률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체국은 이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돈을 이제 받아야 되는 분이 그 채권액이 크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제 이것까지 조회를 해서 확인할 텐데, 최근에는 우체국 계좌로 그걸 피하려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우체국은 필수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금고 또는 단위농협, 단위축협, 수협, 지역수협, 신협 등은 1000개가 넘는 지점이 있어서 하나씩 계좌를 확인해야 해서 압류를 걸기가 어렵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걸 때 금융기관에 바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잔액이 있는 금융기관에만 압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압류 요청할 때도 다 비용이 들거든요. 지점 또는 단위농협이
1000개든 2000개든 상관없이 본점 전산조회를 통해 계좌의 잔액이 확인되는 지점에만 압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점 수나 이런 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뭐 1000개가 아니고 10,000개가 되더라도 본점 전산만 한번 조회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새마을금고 이제 예시를 보시면 기관별로, 그러니까 지역 새마을금고별로 조회를 하면은 하나에 5,000원씩 들지만 본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하나 조회하는데 2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2만원이면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 지점에 이제 잔액이 있는 계좌를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조회 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은 요 문구가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피하긴 어렵다. 채무자 재산조회는 대출 상환 연체,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연체 등 빚을 갚지 못하거나 의무 납입을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이제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채권자는 뭐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산조회에 앞서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작성한 재산 목록에서 이제 채무를 충분히 이제 회수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재산조회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채무자의 재산명시 의무 위반이 있거나 제출한 재산 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안 될 경우, 이럴 때 이제 법원에서 채무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청 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조회 제출 거부, 재산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 목록 제출,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그러니까 재산이 이제 채권보다 작다, 이런 경우죠. 그리고 주소 불명으로 인하여 명시 절차를 거치지 못함, 이런 경우에 이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재산조회 가능한 기관, 그리고 이제 기관에는 어떤 게 있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계좌의 자산 계좌별로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된다는 점, 이 부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채무자 입장에선 계좌별로 50만원 이하로 조정해 놓으면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또 나름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법원 행정처에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만 조회하는 데는 2만원, 현재와 2년치, 과거 2년치를 소급 조회하는 데는 4만원. 보통 뭐 이제 재산 조회를 당하거나 이제 채무자 입장이 되면은 일단은 재산을 감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년치 소급 조회나 이런 것들이 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뭐 미등기 건물이나 건축물 대장, 뭐 이런 소유권을 조회하게 됩니다. 특허청,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나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조회하는데 2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뭐 이제 하나의 자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매각하거나 이렇게 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나 건설기계 소유권을 5,000원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게 이제 우체국을 조회하는 거거든요. 우체국을 조회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만원 이상인 경우 5,000원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관을 보면 은행 보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뭐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은행들도 국내에 이제 지점을 두고 있다면 다 조회할 수 있고요. 증권사 뭐 우리나라 해외 증권사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국내에 계좌 개설 가능한 그런 영업점들은 기관별로 5,000원이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관별 5,000원이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뭐 20개, 국내에 이제 만약에 영업 중에 20개 증권사를 상대로 조회를 한다 그러면은 20개 곱하기 5,000원을 해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10만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가 마음먹고 진짜 뭐 엄한 진짜 사람들이 정말 찾을 것 같지 않은 증권사에 이제 계좌를 개설하고 잔고를 숨겨두면 찾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 업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가입한 보험에 해약 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이면 그 계약도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보험사 보험 상품은 전부 조회가 된다 라는 부분.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여기는 이제 상호저축은행 얘기를 하는 거죠. 개별 상호저축에 대해서 하려 그러면 하나에 5,000원씩이지만 중앙회에서 그냥 톡탈로 하겠다 그러면 2만 원이면 됩니다. 지역조합,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이런 데는 마찬가지로 단위 지역조합에 대한 기관별로 조회하면은 5,000원씩, 전체를 한꺼번에 조회하려면 2만 원. 수협 마찬가지로 중앙회에서 조회하면 2만 원, 단위 지역 조합에 대한 개별 조회를 하게 되면 5,000원. 신용협동조합, 이것도 중앙회에 신청하면 2만 원, 단위 신용협동조합을 별도로 이제 조회를 하려면 5,000원.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마찬가지로 중앙회에 요청하면은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2만 원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는 꼭 빚을 갚는다 안 갚는다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은 채무자 재산 조회에 이제 노출되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별로 5,000원씩 소요되는 이런 이제 그 금융회사 이제 조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채권자가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전 금융기관을 다 신청한다 그러면은 뭐 보셨겠지만 은행 증권사만 해도 어우 정말 뭐 대략 해도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보험사까지 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쓰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채무면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조회가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선별적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런데 설마 계좌를 개설했겠어라고 하는 이런 의외성에 이제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잔고를 유지하면 일단은 일정 기간 동안은 그래도 잔고를 노출시키지 않고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50만 원 이하로 계좌를 여러 개 나눠서 분리하면은 어쨌든 그거는 재산 조회에는 올라오지 않는다는 점. 요 부분 뭐 채무자 입장에서는 알고 계시면 나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재산 조회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거는 이제 꼭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산 조회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은 발생한다. 하지만 지점이나 이런 게 아무리 많더라도 중앙회 하나에만 조회 요청을 하면 전국에 있는 지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런 점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